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월 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란에서 미국의 보복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지금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그 이제 다시 잠깐 조정세가 나왔는데요. 그 전반적인 과정들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란이 미군 주도 연합군이 주도해 있는 이라크 서부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중동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의 투자 매력이 커지는 흐름이다라는 보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여러 개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그 코인데스크의 조슈아 그린 디지털 에셋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트레이딩 총괄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이란의 이라크 미국 기자 공격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제 정세 변화에 반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요 거래소에서 8,400달러 선을 터치하며 금, 유가 등 안전자산과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국제 금값은 10거래일 연속 오름세로 이어갔고요.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4% 오른 1,5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4월 2일 이후에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안전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도 상승 흐름을 지속을 했는데요. 8,400달러까지 상승세가 나왔고 이 돌파 흐름은 6개월 만에 처음 나온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가격 부담에 4거일 만에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는 하락하고 지금 비트코인과 금의 시세는 오히려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의견들을 또 같이 살펴보자면 그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 어댑티드 캐피털의 애널리스트 CL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 방향으로 분명한 중기 추세 역전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매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브 뉴코인의 애널리스트인 조시 올스제비츠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차트는 현재 강세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강력한 바닥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8,7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 전문 투자 운용사인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트위터를 통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 이란 간 긴장에 따라 금과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에서 자체 발간한 2020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2020년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각광받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들도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지금 알터너티브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 40보다 11% 오른 51을 기록, 공포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고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새로운 소식이 나왔죠.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반발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급등세를 이어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 미국 정부가 대이란 군사 행동 대신에 경제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시세와 지금 이란의 그 분쟁으로 일어난 내용들 그 같이 한번 연결해서 나온 차트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매서리에서 나온 차트입니다. 보시면 그 1월 3일부터 이제 급등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딱 정확하게 그 이란에서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란에서 이제 솔레이마니가 여기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사람을 솔레이마니를 이제 사살을 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그 급등을 하는 양상 중에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트위터다가 이제 보복을 할 시에 이제 강력하게 이란의 52곳의 목표들을 겨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 지금 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하죠. 그래서 7일 날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왔고요. 그게 이제 8,400달러 선까지 급등을 하게 만드는 또 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이란의 지금 사태와 연결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이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고 이 경제 제재 조치로 그 보복을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 지금 관련된 이 그 사건들과 비트코인의 가격하고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가격 상승세가 한 21.7%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태만으로. 그래서 그걸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과거에는 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니 아니니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지금 안전자산과 같은 흐름들을 보여주었다. 라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의 지금 움직임과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가 동일하게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고 마무리되는 시점, 아직 마무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건이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명확하게 지금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사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뚜렷하게 많이 나왔는데요.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여기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에 이 다운 트렌드, 이 트렌드 라인의 고점에 지금 이제 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고점의 저항선을 맞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6,800달러 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승세가 뚜렷하게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풀백을 생각하는 그 시점에 이제 곧 도달이 거의 다 되었다라고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되돌림이 다시 한번 나와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는 10,000달러 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LMACD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승세의 고점을 맞고 내려갈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지금 RSI도 이
매수 국면에 이제 진입하는 70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흐름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패턴들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했던 흐름들을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때에도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잠깐 나왔다가 포물선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지금 여기에서도 같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이쉐브 유리 같은 경우도 지금 모이쉐브 유리는 단기적인 이제 분석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8,000달러 선 그리고 8,100달러 선에 있는 이 박스권 정도가 이 바이존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단기적인 지지를 받을 곳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쉐브 유리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와서 8,600달러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이란과의 그런 그 충돌로 인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지지받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그 조정세가 더 나오느냐가 또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카보도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8,400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세가 우선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 조정이 8,400을 찍고 이와 같이 지금 하락세가 나왔고 7,951달러 선까지 지금 밀려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얼추 비슷하긴 합니다. 7,900달러 선 여기를 한번 찍었고요. 이 지지를 받으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8,800달러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세 7,600달러 선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글 트렌드 비트코인 이란 44배 급등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 트렌드의 이제 검색 트렌드를 말하는 건데요. 비트코인과 이란의 합성은 이제 비트코인 이란의 트렌드 검색이 무려 4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란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을 미사일로 폭격함으로써 지난 트럼프가 지시한 드론에 의한 암살에 대한 보복을 감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검색이 많이 됐는데요. 이 이란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과 같이 결합된 이 키워드를 그만큼 많이 검색을 했다는 건 이란 사태를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이 트렌드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또한 금과 달러 상승 랠리의 주의가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었고 비트코인 이란이라는 용어가 지난 한 주간 무려 4,450%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이란이라는 용어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Arrow 캐피털의 CEO인 수주 같은 경우 국가의 간섭이나 지정학적으로 위험성이 전혀 없는 비트코인이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디지털 금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다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본의 SBI와 GMO가 이제 세계 최대 채굴장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금융지주회사인 SBI 홀딩스와 일본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GMO 인터넷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장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고요.
SBI 홀딩스와 GMO 인터넷이 노던 비트코인의 자회사 윈스톤과 채굴 시설 임대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양사는 몇 달 내에 채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관계자는 SBI 홀딩스의 자회사 SBI 크립토와 GMO과의 그 계약은 노던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를 잘 아는 대형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SBI, GMO, 노던 비트코인은 아직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노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해 왔지만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 변동성 문제를 겪으면서 대형 투자자의 채굴 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대형 임대 계약은 일반적으로 매출과 이익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채굴 시설은 이 텍사스의 록데일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비트코인 채굴 기업 노던 비트코인과 윈스톤은 인수합병을 진행했고, 이 지역에 12만 평 규모의 채굴 시설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노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300메가와트 규모로 가동을 시작을 해서 연내 1기가와트 규모로 확장을 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비트메인 테크놀로지의 록데일 채굴장에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비트메인은 알루미늄 재련 공장을 개조해서 채굴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요. 비트메인보다 더 큰 지금 채굴장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텍사스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채굴 사업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굴 산업체들이 계속 이 텍사스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채굴 산업에도 지금 SBI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SBI 홀딩스는 지금 이제 리플과의 파트너십도 굉장히 공고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지금 SBI 홀딩스가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비트코인 쪽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산하 비트박스가 시총 3위 리플을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이버 산하의 이제 거래소인데요. 싱가포르 소재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비트박스가 시총 3위 암호화폐 리플을 상장 폐지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지금 일본 자회사 라인에서 운영 중인 비트박스가 7일 공지를 통해 리플을 상장 폐지한다며 리플의 비트코인 마켓과 이더리움 마켓, 테더 마켓 거래도 중단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트박스가 리플을 상장 폐지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거래소 측은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코인의 성과, 기술 지원 정도, 거래 유동성, 법 및 규제 요건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당사 서비스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반적인 그냥 추측을 하기로는 아무래도 거래 유동성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많은 거래소들이 거래 그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량이 이제 급감을 함으로써 이 시세 조작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거래소에서도 지금 암호화폐, 특히 알트코인들의 그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런 위험성을 많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에서 지금 이런 알트코인들의 상장 폐지가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현상이 지금 같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추측이 좀 듭니다. 자, 우재한 비트메인 대표직에서 사임을 했다라는 소식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대규모 구조조정을 두고 공동 창업자 간 갈등이 치열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이제 이 소식을 전해드렸죠. 기업정보 사이트 그 바이두 기업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우재한이 지난 2일날 비트메인 중국 법인의 법정 대표직을 사임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대표 주가는 별개로 이사회 집행이사직과 경영관리 책임자 자리는 유지를 했는데 신임 대표로 비트메인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리우 야오가 선임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지한과 장코턴의 경영권 다툼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고요. 지금 장코턴은 지난해 11월 케이맨 제도에서 비트메인 주주총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 업계 소식통의 인용을 통해서 보자면 장코턴이 케이맨 제도뿐만 아니라 베이징, 홍콩 등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소송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 창업자들은 비트메인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비트메인의 인원 감축 계획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렸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이 반감기가 다가오자 직원의 50%를 해고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메인의 직원 수는 경쟁 업체의 10배 규모인 100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 장코탄과 우지안이 서로 첨예하게 지금 반대 입장에 있다고 하는데요. 장코탄은 그 구조조정에 매우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우지안은 이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파로 나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메인은 지금도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크라켄 거래소 작년 정부기관 협력 요구가 710건에 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50%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지금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작년 한 해에 법 집행을 위한 정보 요청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투명성 보고서에 인포그래픽 자료를 공식 트위터에 게재하면서 작년 법 집행을 위한 정보 요청이 710건이었고 전년 대비해서 49%가 증가한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라켄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2018년 475건 그리고 2017년에는 160건의 정보 요청을 받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가 날이 갈수록 지금 증가를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지난해 크라켄이 가장 많은 협력을 요구한 국가는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총 432건으로 61%를 차지했는데 미국 기관 중에서 FBI가 가장 여러 차례 정보를 요청했고 마약 단속국과 이민 세관 단속국이 뒤를 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기관들에서 계속 이 거래소에 정보를 요청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부적절한 그 범죄 행위들 로 인해서 그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활용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겠죠.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불법적인 거래들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계속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를 많이 쓰는 상황에서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리브라 협회에서 지금 비트코인보다 리브라가 결제 수단으로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리브라 협회의 부회장이 비트코인보다는 스테이블코인 리브라가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리브라 협회라는 게 결국엔 이 리브라에서 같이 파트너십을 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이제 협회죠. 그래서 이 컨소시엄에 가입을 하려면 기존 협회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여기 협회 이제 부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신이 당연히 리브라 협회인데 리브라를 이렇게 두둔하는 건 당연하죠. 이 부회장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리브라가 대규모 확산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비용을 발생시키고 결국
결제 접근을 방해하는 결제 파편화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지 등 복잡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수학적 희소성을 통해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흥미로운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수단은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결제 수단은 리브라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리브라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추진이 될지는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